밤에 자다 깨서 화장실 가는 당신. 이 영상을 놓치면 평생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야간요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당신의 수면의 질과 전신 건강,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밤에 단 한 번이라도 화장실 때문에 깬다면 이미 당신의 건강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수면 전문가 백세 박사와 함께 야간요의 숨겨진 원인 3가지와 방광을 젊게 되돌리는 3가지 기적의 방법을 알아봅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 방광의 수분 한 방울까지 쥐어짜내는 의학적 비밀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오늘 밤부터 푹 자는 기적을 경험하세요. 잠깐, 이 정보가 정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꾹 눌러서 다음 백세 노하우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한 백세를 응원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 단 한 번도 화장실에 가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수면의 패턴입니다. 방광은 보통 300cc 정도의 소변이 차면 요일을 느끼기 시작하며 500cc에 이르면 참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뇌와 신체 대사는 활동을 줄여 깨어 있을 때보다 소변 생성량이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보통 8시간 수면 시 240cc에서 320cc 정도의 소변이 만들어지므로 아침까지 깨지 않고 잠을 자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깨게 되는 이유는 방광의 저장 용적이 줄어들었거나 방광이 매우 민감해진 경우 또는 소변이 정상보다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깊은 잠을 방해하여 수면의 연속성을 떨어뜨리고 결국 만성적인 피로와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수면의 분절은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켜 이뇨 작용을 촉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진정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야간요는 하룻밤에 잠을 자는 동안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깨는 경우로 의학적으로 정의합니다. 이 2번이라는 기준에 이미 해당된다면 당신의 수면은 이미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단순히 술이나 커피를 마신 하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닌 질병의 영역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3번째, 위험 신호는 자고 일어난 후에도 개운하지 않고 낮 동안 피로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야간요 때문에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고 수면 시간이 부족해져 발생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마지막 4번째 신호는 낮 활동 중 집중력 저하와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일상생활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이 4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의 수면 건강과 전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므로 미루지 말고 전문적인 진단과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불면증과
동일한 심각한 부작용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야간뇨는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복합적인 신체 변화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근본 원인은 방광의 용적 감소입니다. 젊을 때는 40만 500cc까지 소변을 저장할 수 있던 방광이 노화로 인해 점차 크기가 줄어들어 20만 300cc만 차도 소변을 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곧 화장실 방문 횟수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방광의 민감도 증가입니다.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에서 방광이 예민해지듯 나이가 들면서 방광의 신경계가 미세한 소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소변이 조금만 차도 마치 방광이 가득 찬 것처럼 뇌에 신호를 보내 수시로 깨어나게 만듭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수분 조절 호르몬의 불균형과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항이뇨 호르몬인 바소프레신 분비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고 반대로 체액이 많을 때 소변을 만들어 내보내는 심박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의 작용이 불안정한 수면 상태에서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특히 수면 중 자주 깨게 되면 심장이 빠르게 뛰어 이 이뇨 물질이 더 많이 분비되고 이는 다시 소변 증가로 이어져 잠을 더 방해하는 악순환을 형성합니다. 야간뇨는 단순한 수면 방해를 넘어 노년층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인자입니다. 잠에서 깨어 화장실로 이동하는 새벽 시간은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가장 불안정하고 시야가 어둡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간에 서둘러 움직이다가 낙상 사고를 당할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특히 노년층의 낙상은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 압박 골절로 이어지기 쉬운데 이는 장기간의 입원과 거동 불편을 야래하고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며 생존율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더욱 심각하게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혈압 상승과 급격한 체위 변화가 뇌출혈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심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분절은 또한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을 약화시켜 수면 중에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야간 혈압 비하강 현상을 초래하며 이는 심혈관 질환의 강력한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야간뇨를 무시하는 것은 건강을 넘어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동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야간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잠들기 전 방광을 최대한 비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다리 높이기입니다.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다리 쪽에 몰려 있던 부종이나 수분이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하여 누워 있으면 중력의 영향을 받아 중심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수분들은 신장을 통해 빠르게 처리되어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화장실에서 남은 소변을 충분히 비워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골반적인 강화 운동, 즉 핵심 근육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요도 괄약근을 강화하여 소변을 참는 힘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방광의 민감도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항문을 오므리듯이 요도 주위 근육을 조였다
풀어주는 것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중 배뇨법입니다. 단순히 소변을 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소변을 본 후 몸을 앞으로 살짝 숙이거나 아랫배를 가볍게 눌러주면서 방광을 부드럽게 쥐어짜듯 남아있는 잔뇨까지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 이 방법을 사용하면 밤중에 소변 때문에 깨는 횟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야간뇨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의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변량을 늘리는 대표적인 요인들을 저녁 시간대에 철저히 제한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2시간 전부터의 수분 섭취 제한입니다. 수분 섭취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만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비롯한 모든 액체류의 섭취량을 최소화해야 소변 생성량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줄이기입니다. 커피나 차, 콜라 등에 함유된 카페인과 저녁 술자리의 알코올은 강력한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방광을 빠르게 채우고 방광의 민감도까지 높여 야간뇨를 악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저녁 식사의 짠맛과 매운맛 줄이기입니다. 짠 음식은 체내 나트륨 농도를 높여 갈증을 유발하고 물을 많이 마시게 만들어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매운 음식 또한 방광을 자극하고 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이뇨 작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 시 수분 함량이 높은 특정 채소류, 예를 들어 브로콜리나 양배추와 같은 이뇨 작용이 강한 채소의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광과 수면, 건강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한 식이요법과 영양소 보충은 매우 중요합니다. 낮 동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되 저녁 식사 이후에는 앞서 말한 대로 제한하는 스마트한 수분 섭취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방광의 과민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의 이완을 돕고 수면의 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전신의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방광 염증이나 과민 반응을 완화하는 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 건강에 이로운 소팔메토 추출물이나 아연 보충이 방광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 골반적인 건강에 좋은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보충제를 선택하고 복용해야 합니다. 방광을 자극하는 산성 음식이나 인공 감미료, 탄산음료 등은 평소에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뇨는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고 민간요법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조치는 정확한 원인 진단을 위한 전문의와의 상담과 검사입니다. 남성의 야간뇨는 전립선 비대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여성의 경우 요실금이나 과민성 방광이 주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이나 심장 질환, 수면 무호흡증 등이 야간뇨의 원인일 수 있으므로 포괄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원인이 명확하게 진단되면 그에 맞는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전립선 비대증 약이나 과민성
방광약들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을 그대로 둔 채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가 첫 번째이고 그 위에 생활 습관 교정을 더하는 것이 야간뇨 극복의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밤에 자주 깨는 수면 분절형 야간뇨 환자, 특히 60세 이상의 노년층에게는 수면 보조 호르몬인 멜라토닌 복용이 야간뇨 개선에 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 외에도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는 작용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방광이 과도하게 수축하고 민감해져서 자주 깨는 경우에 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55세가 넘어가면 분비량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외부 보충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멜라토닌 복용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제처럼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체 리듬을 고정하는 역할이 주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잠들고 싶은 시간보다 약 1시간 전에 복용하여 리듬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멜라토닌은 빛에 매우 민감하여 복용 후에는 밝은 조명을 피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용량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간뇨를 극복하고 숙면을 취하는 것은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깊은 잠은 우리 몸과 뇌가 낮 동안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기억력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야간뇨로 인해 이 회복의 시간이 방해받으면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삶의 활력이 떨어지며 우울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야간뇨의 원인 진단, 그리고 생활 습관 교정법과 보조적인 치료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여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저녁 식사 후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자기 전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습관을 들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건강한 잠은 당신의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당신의 숙면과 행복한 100세를 위해 100세 박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